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십니까? 일주일 만에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때문에 들어 마음을 끓이고 이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그런 이 분위기 때문에 들어는 이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고 또 부처님 말씀에 이거해 보면은 사람이 사는 것이 연극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도 아닌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아기다툼을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희비 쌍곡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진실의 세계에서 보면은 연극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생 사는 무대가 연극이라요. 그러면 상대방이 연극하는 데 대해서 그저 보고 웃기만 하고 또 서글픈 장면이 나오면 울기도 하고 그럴 뿐이지 그 연극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성질을 낸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연극이 사실인 양 내 스스로가 쏘가 넘어가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저 바라보고 웃을 뿐 내 마음이나 또 몸에 해로울 정도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저 돌아가는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어떤 교훈도 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정강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그전부터 그렇지만은 특히나 한국에서 그 수염을 기르는 그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도 길게 길러가지고 어깨에 걸쳐서 긴 머리를 슬슬 쓰다듬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수염도 길러가지고 두 가지를 그렇게 길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가짜 도사 행세를 하는 뜻이에요. 또 한 사람은 그거는 머리를 소쿠리처럼 길게 기르고 그이도 수염을 길러서 뭐라고 횡설수설하는데 거짓말도 좀 잘하고
돈과 권력의 맛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두 사람이 수염을 길러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수염은 왜 생기고 무엇 때문에 기를까? 그런데 여성분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은 나는 못 봤어요. 남성들이 주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여러 군데서 털이 나고 특히 턱 쪽에 수염이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반면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것이 머리를 기르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머리를 길게 기르게 된다고 했어요. 수염 많이 나는 사람은 면도하기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수염이 많을수록 건강하다는 그런 어떤 징표라고도 하고요. 옛날에 면도기 없을 때는 남성들은 이 수염을 많이 길렀답니다. 깎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수염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이러한데 심지어는 스님들도 수염을 기른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래에는 직지사 조실로 계셨던 관흥스님도 이 연세가 많아서는 수염을 길렀고요. 어머사 화엄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수염을 길렀습니다. 근래도 들어보면은 이 수염을 기른 승려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거의 매 깎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처럼 수염을 길러서 법문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왜 그렇게 수염을 기르고 부끄럽지도 않게 대중에 나타날까? 내 생각으로는 아마 옛날에 장군이나 선비나 다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권세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또 수염이 많이 나니까 귀찮아서도 그렇겠지만은 어떤 그 자기 과시욕에서 발단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이 온전하게 없애기를 희망한다는 경전을 읽으면서 승려가 수염을 기르는 자세는 불법에도 어긋나고 또 이 신도들이나 다른 대인 관계에서도 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기르는 것은 그러한 내면의 마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떤 심리가 수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수염도 여러 종류지요. 하루에
0.3mm에서 0.4mm 정도로 남성의 수염이 자란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작은 길이가 30cm, 40cm 될 정도로 기르자면은 여러 해를 따듬고 보살펴 주어야 되지 싶어요. 그런데 수염 때문에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어요. 73년 용화사에 살 때에 이 정강 스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어떤 객승을 데리고 법당에 나왔어요. 법문을 마치고 나서 하는 말씀이 어제 저녁 11시가 넘어서 경찰이 이 승려를 데려왔대요. 그 승려가 주안역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어떤 그 식당에 들어온 사람이 가만히 건너다 보더니 곁에 와서 하는 말이 고기가 든 짜장면을 승려가 먹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따지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경찰이 오게 된 상황까지 되어가지고 그래 그 시비를 거는 사람은 가짜 승려가 아니냐, 진짜 승려라고 하면은 어떻게 고기 든 짜장면을 먹느냐, 그이가 기독교인이었는지 승려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짜장면 먹는다고 시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아마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경찰이 혹시 가짜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니다, 진짜 승려다. 그러면 이 근처에 유명한 용화사라는 절에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을 아느냐? 아이고 알고 말고요. 그러니까 나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용화사에 11시 반쯤 돼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경찰은 내려보내고 거기 자고 그 이튿날 새벽에 예불 끝에 그 사람을 오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자네가 나를 안다고 경찰에게 말했다고 하니까 참말로 아는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다는 증거를 내놔 봐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옛날에 큰 스님께서 나주 다보사에 살았을 때에 그때 재물을 보았던 스님이 수염을 길렀는데 그 스님하고 시비가 벌어져서 스님께서 그 재무 스님의 수염을 잡아 당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정강 스님께서 웃으면서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가짜는 아니다. 뭐냐 진짜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요새 수염 기른 사람들이 나와서 행설수설 뭐라고 하면서 자기 편이 옳다고 중얼거리고 헛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보니까 정강 스님의 생각이 나서 수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염도 여러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는 사자의 콧수염을 건드리다가 혼이 난 그런 경우도 있고, 쥐도 수염이 있고, 제일 수염 중에 초라한 것은 염소 수염입니다. 염소 수염은 몇 가닥 안 돼요. 요래 하면서 수염 중에 너댓가락이 나 있잖아요. 초라해 보이는 대표적인 수염이 염소 수염이고, 성질을 내면은 혼이 나는 그 수염은 사자의 콧수염이죠. 그래서 참 더듬이 역할을 하면서 쥐 같은 쥐수염은 먹잇감을 낚아챈다든지, 또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예감을 느낀다든지,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수염에 대한 기능인데, 글쎄요, 아마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일부 신도들은 자기와 친하고 자기 절에 주지스님이 수염을 멋지게 길러가지고 법문도 하고 어떤 대중 모임에 나타나면은 그렇게 뿌듯하게 보이고 자랑스럽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친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꼴불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 수염이라도 참 장군이나 그 위대한 선비나 아주 옛날에 함석헌 옹 같은 위대한 사상가라든지 어떤 부분에 참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희망과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수염이 더 돋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못한 야인들이 그저 재미로, 특히 그것도 승려가 수염을 길러서 돌아다니는 모습은 참으로 한국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허접한 모습이죠. 남방 스님들은 나는 수염 기른 승려를 못 보았어요. 일반 승려는 있는가 몰라도 영상으로 본 이 어떤 승려들의 모습에서 수염 기른 이는 못 봤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가끔 그런 승려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 종교단체나 또 일반 국민들의 살아가는 사고의 자세가 원칙에서 어긋나고 허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시비와 질시, 감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위치와 때, 또 어떤 자리에 걸맞는 모습과 은행을 골라가면서 할 수 있는 진실의 세계, 또 그런 양심을 회복해서 자기 위치에 맞는 처신을 하고 모습을 가꾸는 것도 상당한 지혜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처세가 아닐까 생각을